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 질문 답변을 위해 함께하신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우리 전남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의 실태를 비롯해 전남의 농업 발전과 인구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미래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따뜻한 밥을 먹을 때가 아닐까요? 그 밥상 뒤에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뜨거운 불 앞에서 수백 명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 종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은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남의 곳곳의 조리실에는 땀과 고통이 방치되고 종사자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 밥이니 참고 견디지 않은 말로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임금을 조금 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교육의 질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급식,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급식은 종사자들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바른 때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농어청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복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럼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배식을 앞둔 학교 조리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점심 배식 전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팔팔 끓는 기름 앞에서 반죽을 넣어 튀기길 여러 차례. 식기세척은 자동화됐다지만 거대한 솥단지를 닦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공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폐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장시간 계속되는 반복 노동에 관절 통증도 일상입니다. 맨날 무거운 거 드니까 저희 기본은 다 디스크, 허리 디스크. 저는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여기가 딱 요 라인이 진짜 맨날 저리고 정형외과 질환은 다 안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 1명이 담당하는 식수 인원은 146명. 다른 공공기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맨날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고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힘들어? 뭐 힘들어 봤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관공서 평균이 거의 60명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배로 일을 해요. 1인당 감당의 숫자가 120에서 150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처우는 턱없이 낮습니다. 고된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인력 유출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급식 종사자 중 퇴직자는 14,000명. 특히 입사 6개월 내 퇴사하는 경우가 2020년에는 중도 퇴사자의 23.8%였는데 지난해는 36.6%로 늘었습니다. 쉴 틈 없이 일하는 고된 모습, 팔팔 끓는 기름 앞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조리 실무사 배치 기준입니다. 조리 종사자 1명당 80명 이하일 때는 1명이 배치되게 돼 있고 그 다음 81명에서 920명까지는
140명당 1명, 그리고 천공 61명 이상일 때는 170명당 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종사자 1인당 몇 명이 급식 인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보여준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 조리 종사자 1명당 식수 인원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해결할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적정 인원 문제가 이게 전국적인 문제여서 지금 국회와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17개 시도별로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적정 식수 인원에 관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구체적으로 숫자를 아직 말씀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의원님이 그 질문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거민정 의원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에게 조리 종사자 1명당 몇 명의 조리 식수 인원이 적합한지 묻는 답변에 20명 내지 30명이 적합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주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일명 명절 중유균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인척 보통 30명만 와도 그 준비에 몸살이 나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남 급식실에서는 조리사 1인당 많게는 130명이 넘는 급식을 매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회관은 조리 종사자 1명당 80명, 정부 서울청사는 50명, 병원 및 공공기관은 현재 60명에서 70명 수준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26년 내년부터 우리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의 조정과 그리고 시군단이 지금 대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우선은 저희들이 그 조리 종사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총액 인건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교육부와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 조리 종사원들의 갑작스러운 지원을 위해서 대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27명을 두고 있고요. 그것은 뭐 적긴 합니다만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많은 규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조리 종사원 숫자의 문제, 대체 인력의 문제도 2026년에 또 11명을 더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총액 인건비제 페널티를 지금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총액 인건비제 페널티는 우리 조직의 인원이라든가 인건비가 초과됐을 때 받는 불이익으로 우리 인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라는 저는 신호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러한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은 인력 재구조화를 다시 해서 이 시급한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학교 수도 지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그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어떤 TF라든가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리 종사원을 대표하고 있는 그 노조하고도 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인력 운영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종사자 지금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보통 80명이 아까 한 명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네. 보통 80명일 때는 우리 전라남도 급식실은 2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150명 이하일 때 3명이 배정된 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규모 학교 5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데는 100명이 넘는 지금 식수 인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대규모 학교에서 가장 노동 강도가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금 배치가 대규모 학교들은 10명, 20명의 조리 종사들이 1000명이 넘는 급식을 담당하다 보니까 대부분 배치 인원들이 신규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고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또 한 달 하다가 지금 그만두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학교는 그나마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지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일 경우에는 급식 종사자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4시간 안에 급식을 완료해야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엄청 부담을 안고 있고 시간에 쫓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대체 인력이 지금 시 단위에는 2명, 군 단위에는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순천의 조리 종사자 인원수가 387명입니다. 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341명입니다. 네. 근데 시 단위에 2명이라는 것은 지금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급식실 그 현실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거나 화상을 입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 처방만 하고 그 인원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 적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배치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인원을 좀 추가해 주실 것을 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식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20년간 일해온 박선자 씨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조리실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 튀김과 전 요리를 하며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인 조리듐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폐암에 걸린 학교 급식 노동자의 첫 산재 승인 이후 올해 4월까지 모두 175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암 투병 끝에 숨진 노동자는 13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듐은 직업성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아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700여 건에서 지난해 216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짧은 시간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 산재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지역마다 제각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폐질환과 열에 의한 손가락 변형, 그리고 관절 이상,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병원을 오가며 오늘 또 학교 급식실에서 땀 흘리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폐암 산재 발생 현황 및 추적 검진 실시 현황입니다. 폐암 추적 검진 실시 현황에서
25년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23년 추적 검신 결과를 보면은 검진자 수 738명 중에 양성 결절이 641명, 경계성 결절이 16명, 657명, 90%에 육박하는 657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3년간 직종별 산재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총 56건의 산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조리사 4명, 조리실무사 45명, 48명, 86%에 해당하는 48명이 학교 급식실에서 산재가 발생이 되고, 또 산재 발생 유형을 보시면은 넘어짐이 19건, 이상온도 접촉 9건, 그리고 절단, 부딪힘이 18건으로 대부분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 대책을 위해서 항시 현장의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산재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산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남 교육 현장에는 학생들이 18만 3천 명, 교직원 3만 명, 21만 3천 명을 매일 한 끼에 세 끼까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이라는 게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재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비상한 대책을 갖고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행히 지금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상 결절의 문제,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4천여 명의 급식 종사자 중에 670여 명이 단순 폐결절입니다만은 이상 증세에 있는 것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 급식이라는 그 노동 강도가 높은 집중적인 그런 부분대의 산재 발생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교육이랄지 또 대규모 학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랄지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더 살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식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재해는 단순히 개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4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급식실의 환경은 시간에 쫓기는 운전자와 같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시간에 쫓기다 보면 가속하고도 또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다 보면은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게는 5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급식을 4시간 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앞치마를 입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올해를 산업재해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도 우리 종사자들의 과중한 노동 강도를 개선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심각한 학교 급식 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산업재해 대책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안전보건 전문가랄지 이런 조언을 항시 강화하고 있고요. 또 급식 종사자의 안전의식 함양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은 우리 급식 종사자들의 노조하고도
함께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 개선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시고 아직도 많은 산재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수 인원을 적정한 인원 배치와 함께 그리고 노동 강도를 줄이는 게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처리, 원재료 전처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급식 환경을 개선하는 거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정한 휴게 시설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은 우리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게는 휴게 공간과 샤워실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건축 연도가 오래되고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 가밀화된 학교는 건폐율 적용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신설된 학교조차도 지금 휴게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우리 종사자들의 휴식 공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현장과의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 종사자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대해서 급식 종사자 휴게실 및 휴게 위생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급식 종사자 1인당 최소한의 휴게 면적과 샤워 부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이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휴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게 시설이 부족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남에는 여러 가지 학교가 다양한 형태로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전수조사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신설하는 학교에는 휴게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 단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전남 학교급식 종사자분들의 헌실적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남의 학교 급식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급식의 질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자들의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전남 교육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략하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후에 지사님께서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감소하고 있고 연구 예산은 23년 이후 9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R&D 예산 확대를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기에 대한 우리 R&D 예산에 대한 확대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극복 대책입니다.
난임 지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남 발전을 이끌어낼 예산 대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는 출산율 수치를 높이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 전남의 소비,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짧게는 20년, 길게는 평생 동안 우리 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20만 원의 교통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지만은 추후 더 적극적인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한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지사님 앉으셔서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다가 혼납니다. 네, 존경하는 한춘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의 R&D 예산 저는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앞으로 더 특히 기후변화 대응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난임 지원은 지금 올해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통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12억 원이 늘어서 56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난임 지원만큼은 더 확대하라는 우리 한춘옥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원 확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농정에 대한 질의, 인구 정책에 대한 질의는 제가 그냥 생략하고 짧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고 배려해 주신 우리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농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